뇌가 꼭 아픈 곳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픈 곳을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통증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통증이라는 거는 뇌가 만들어내는 불쾌한 지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뇌가 느끼는 부분이다 보니까 뇌가 꼭 아픈 곳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픈 곳을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관통의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통증이라는 걸 이렇게 느끼죠. 이 감각 수용체가 있어요. 거기서 통증을 느껴서 신호를 말초신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에서는 척수 시냅스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이 척수 시냅스가 이 신호를 모아서 뇌로 전달하기 때문에 뇌가 이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척수 시냅스에 있어요. 척추 시냅스는 척수 안에 있는데 이 척수 시냅스가 신경 연결이 1대 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무릎에서 척수 시냅스로 보내는 신호와 발목에서 척수 시냅스로 보내는 신호를 보낼 때 같은 척수 시냅스를 쓴다는 거예요. 허리도 무릎과 발목과 같은 척수 시냅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이 통증 신호가 무릎에서도 왔고 허리에서도 왔고 만약에 발목에서도 왔다면 이 헷갈리는 거죠. 무릎이 분명히 내가 아파서 무릎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발목과 허리에서 신호를 척수 시냅스로 계속 보내고 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뇌는 여전히 무릎이 아프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통증의 원인 부위와 통증을 인지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게 바로 연관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연관통을 조금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관통도 이 좁은 의미의 연관통이 있고요, 이 넓은 의미의 연관통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연관통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고관절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통증이 허벅지 아래쪽으로 퍼지거나 심지어 무릎까지 통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이 똑같은 척수 시냅스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뇌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강한 자극이 하나의 이제 통증을 만드는데 통증을 느끼는 곳과 통증의 원인이 되는 곳이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연관통도 있어요. 넓은 의미의 연관통은 뭐냐면 여러 조직에서 발생한 이 약한 자극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통증을 만드는 겁니다. 통증이란 게 내가 무릎을 다쳐서 무릎만 아픈 게 아니고 시냅스에서 발목과 허리 통증이 많이 올라와 버리면 뇌는 무릎 통증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연관통이란 거는 뇌의 착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관통을 잘 치료를 하려면 어떤 통증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리고 지금 아픈 곳 말고 허리라든지 아니면 무릎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다른 곳이 더 아프진 않은지 찬찬히 찾아보고 예전에 다친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 연산전남 한방병원에서는 이게 잘 낫지 않는 그런 통증 환자들을 이 연관통의 범주에서 진단을 하고 한의학과 의학과 이 물리치료학을 협업을 해서 치료하는 양한방 하이브리드 치료 시스템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릎이 아픈데 발목에 염좌도 있고 허리 디스크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내부 장기, 특히 대장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무릎이라는 한 가지 주 원인과 그리고 발목과 허리, 대장이라는 세 명의 공모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치료의 범위가 넓어지고 타격을 할 곳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단 발목은 인대 문제니까 침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약해진 무릎 인대는 약침을 써서 강화를 시켜주고요. 무릎 내부에는 충격 흡수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정형외과에서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주사를 같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허리 디스크의 압력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나요법과 도수 치료를 협업을 해서 이 허리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고, 또 허리 디스크 주변에 있는 염증들은 봉침으로 염증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일단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용종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확인한 다음에 대장 기능을 개선시켜 주시는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통증 자극의 총합이 좀 줄어들게끔 그렇게 치료를 해야 이 연관통이 치료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사통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목에 5번, 6번의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서 신경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 팔이 저리겠죠. 그게 방사통이에요. 즉 신경이 압박된 부위와 팔이 저린 신경이 지나가는 유주 부위가 같다, 이러면 그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 방사통은 신경을 따라간 통증이고요, 연관통은 신경을 따라가지 않는 통증을 뜻합니다. 연산당당 한방병원에서는 이 양한방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양방의 어떤 진단, CT라든지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하는 영상 진단, 그리고 내과적인 위대장 내시경 검진이나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이 연관통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자원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의사들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손이 좀 발달되어 있거든요. 손 감각이. 왜냐면 맥도 잡죠, 또 침도 놓죠, 혈자리도 맨날 찾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의사들의 촉감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섬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나 영상 진단으로 찾아내기 힘든 근육의 경결점이라든지 또는 발목이나 손의 인대를 만졌을 때 인대가 좀 느슨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즉 파열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부분이 영상으로 진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의사 손으로 촉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연관통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를 잘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학습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내부 장기 문제로 인해서 이 근골격 통증 질환이 오는 연관통인 경우에 이 한의학의 핵심이 이 동의보감에 정말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케이스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연관통은 특히 한의사가 잘 치료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 한방병원의 양한방 하이브리드 치료가 연관통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